안녕하세요. 여의도업다 28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완전히 가을이에요. 네. 가을이에요? 네. 꽃게철입니다. 꽃게 먹으러 갔다 왔죠. 맛있던데. 맛있어요? 얘는 뭐 하늘도 높고 말도 살찌고 하는다는 가을이 돌아왔는데요. 네, 뭐 단감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단감이 가장 좋은 단감 아세요? 진영 단감이 유명한데, 근데 요즘 진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이 있어요? 저 처음 알았네요. 저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영, 네, 네. 단감이란 잘 나는 구조인가 보죠? 네, 진영 장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요즘 진영 장관이 사퇴를 했어요, 뜬금없이. 네.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내각 사표 이후 수리도 첫 번째, 됐고, 이제 뭐 전 장관으로 네, 표현을 진영 해야죠. 전 장관인데 예. 첫 번째 중도 낙마 저 장관이 됐는데요. 인기를 세우지 못한 장관이 그렇죠. 되죠. 네, 본인이 이제 사표를 냈고요. 그다음에 사표가 처리가 됐죠. 지난달 30일 날. 그 진영 장관 왜 갑자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사표를 만료하셨어요. 근데 왜 이거 사퇴를 하신 거예요? 진영전 보건복지부 장관, 네. 진영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제 청와대 간에서 이제 이번에 복지정책으로 기초연금이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걸 네. 해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이게 가장 크게 나온 게 국민일보였잖아요. 기사를 보면은 일단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일단 진영 복지부 전 복지부 장관이 네. 이제 수정안을 가지고 청와대에 제출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네. 만나지 못했다. 약간 네.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퇴를 한다라는 네.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저기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사표 툭 던지고 나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진영 장관, 전 장관의 사태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죠. 네. 하나는 그 소신에 찬 결의에 찬 그 어떤 용단이었다 또는 발언이었다. 소신과 용기로 바라보는 네, 뭐 시각이 하나 그런 있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한 시각은 이게 이제 그 너무 직무유기처럼 비춰지는 거고 또는 뭐 직무유기냐. 대통령에 대한 항명의 표시 잘못된 배신이다, 뭐 이런 그런 거. 그렇죠 잘못된 행동의 방식이다라고 보는 상반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사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요번에 이제 가장 크게 다리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진영 장관 전 장관 역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은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고 그거를 가지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본인이 사례 얘기한 배경에 거죠.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저희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사실 진영 전 장관이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만들 때부터 깊숙이 관여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공약의 네. 대통령 공약을 만든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선대 본부 중에 하나가 국민행복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네.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맡았었고 부위원장. 네, 부위원장을 진영 네. 전 네. 장관이 맡았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책임을 총괄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수위 또 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쵸. 인수위 위원장 그 당시에 김용준 전 대법관이 맡으셨고, 그다음 부위원장을 또 진영 장관이 맡아서 역시 실무적인 것을 총괄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가신 건데, 그럼 그때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때부터 사실은 연계 방안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예, 본인이 그렇죠. 소신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관을 수락하지 말았던지 본인 공약을 직접 만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이제 주로 이제 새누리당 측에서 청와대 측하고 새누리당 측에서 진영 장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는 부분이 직무유기고 항명이고 또는 그 본인의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그 시각의 기초가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원래부터 초기부터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부터 또는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권의 5년의 그 청사진을 기록을 하는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그 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들을 다 만들어 오신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복지부 장관이 되었는데도 이제 자기가 그때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만든 건 이제 실행. 그렇죠. 그거는 이제 주객이 전도되고 또는 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했던 부분 그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의 것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니다라고 그 내팽개치는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걸 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진영 장관이 이제 사퇴를 표시하실 때 했던 행동 자체가 약간 좀 이상했다고 느낀 게요. 그러니까 한 번에 기자회견을 하시던가 공식 발표를 하신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던지셨어요. 날짜에 걸쳐서. 그러니까 9월 22일에는 측근 인사를 통해서 첫 번째 사의를 표명을 하셨고요. 사우디 출장 중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27일에는 그 의원 사무실,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시잖아요. 의원 사무실에서 이제 출입 기자단에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사의를 표시를 하시거나 그러려면 복지부 장관 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의사표명이 나와야 되는데 딱 그 루트만 빼고. 의원실의 보좌관 통해서 이메일이 오는 바람에 이제 기자들이 이게 맞는지만 확인하는 그런 소통도 벌어졌었다 그러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라든지 단치 부분에 있어서 진영 장관이 이번만큼은 좀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그 본인의 정치적인 캐리어 행보를 따라서 삼선위원신 그렇죠. 그 네. 본인의 커리어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의구심을 설마 네. 진영 장관이라는 이렇게 사람이 무책임하게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진행했던 부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맞죠. 새누리당 내에서도 진영 전 장관한테 저기 뭐 직무유기다, 배신자다 이런 이제 비난을 하는 이유가 그 진영 전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돈독하잖아요. 아, 그렇죠. 박근혜 여기서 황태자라고도 불렸었죠. 네, 박근혜 예. 대통령이 황태자라고도 불렸었고요. 그리고 뭐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갖다가 한 몸에 받은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영 장관의 행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돌출 행동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진영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정리해 주실래요? 대략 200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셨던 관계를 시작을 하셨죠. 네, 초대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죠, 진영 장관이. 예, 그런 다음에 2007년 때는 잠깐 이제 탈박이라고 부르죠. 네. 경선 때는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요번에 대통령 대선 캠프와 그 행복추진위원회에서 부위원장과 민수위 부위원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보완 설명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진영 장관은 그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신한국당 시절이죠. 네. 초대 총재를 맡으실 때 비서실장을 하셨어요. 그때 판사 출신의 초선의원이었는데요. 그 과묵하고 꼼꼼한 일처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친박으로 분류되다가 2007년에 대선 캠프 당시에 현역위원회 캠프 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경선 캠프에 참가를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유로 이제 친박 진영에 아무튼 집중적인 포화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친박이라고 부르지 마라. 탈박 선언을 하죠. 그러다가 2010년에 세종시 수정안을 포결해 친박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달리 수정안 포결에 찬성을 하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다가 또 이제 중간에 또 이재호 의원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또 이재호 의원을 도와서 또 월이라는 예. 저기 탈박을 넘어 월이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또 만들어내신 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13년에 당시 이제 이항구 대표하고 이제 이항구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나올 때 이제 네, 맞습니다. 러닝메이트로 나왔었죠. 그때 이제 상대가 남경필 5선 의원과 김기현 네, 맞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하고 했었는데 처음 141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1차 투표 때 남경필 의원이 앞서요. 한 표를 앞섭니다. 58표를 얻고요. 이항구 전 원내대표가 57표를 얻습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규정에 의하면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에 나갔다가 결선 투표에서 이항구 원내대표가 당선을 내죠. 남경필 의원을 제끼고요. 근데 그때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된 것이 결선 투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위원회 지역구인 용산구에서 복지시설에 가서 네, 그때 복지시설 가가지고 그 봉사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이항구 대표한테 실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항구 대표가 박심이 과연 글로 간 것이냐라고 그 당시로서도 이제 전날 그 박심의 무게는 이제 그 이항구 쪽이다라고 근데 많이 왜냐면 났었어요. 이제 초선 의원들이 박근혜
어디로 표를 던져야 될지 뭐 모르고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와중에 박 대통령께서 이제 박심을 보여주셨다 그래가지고 이한구 대표 쪽에 쏠려요. 그래서 이제 1차 투표 때를 해서 다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경선 정책위 의장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 들어와서 이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 부위원장 거쳐서 네. 복지부 장관 오른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네. 한 10년에 걸친 인연이죠. 그 두 사람의 인연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은 진영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과는 좀 많이 다른 길을 다른 쪽에 사이드 쪽으로 네. 나갔을 때도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진영 장관과 독대를 하면서 진영 장관이 개인적으로 신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무한한 신뢰를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관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 이번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듯한 그런 행보로 대통령의 이제 반기를 들은 거죠. 이게 이 항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관이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대통령과 뜻이 다르다면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요. 많죠. 장관 그리고 예. 또 우리나라 법제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거고 그 공무원 복무수칙에 보면 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그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당연히 이제 국무회의라든지 장관급 회의가 그렇죠. 있는데 그걸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던지고 나왔다는 부분들은 명령에 불복하겠다라는 얘기고 당신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대통령의 리더십의 부재라고까지 판을 하는 부분이 장관이 저렇게 행동을 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최신과 대통령의 그 리더십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배신하는데 거기에 좀 리더십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말만 들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근데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말만 들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진영 장관의 3년 주기 배신설 뭐 이런 얘기도 또 왔다 갔다 하시니까 2007년에 캠프 참여 안 해서 탈박. 그다음 2010년에 세종시 수종암 부결해가지고 월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고 2013년 항명에서 이분이 성격상 3년 주기로 배신하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진영 장관이 이게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은 이제 서울에서 호남 출신의 이제 수도권 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수도권 3선 의원이라서 이제 그 용산구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뭐 수도권 거의 뭐 어려운데 뭐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어려운 지역인데 용산에서 17, 18, 19대 3선으로 뿌리내리는 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와주신 그런 이제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나 이제 믿었던 김영 장관이 이렇게 이제 배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제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진영 장관이 사태를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들을 말했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진영 장관이 말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인가 이게 정말로 네. 정말 얼토당토 않는 부분인데 청와대에서 또는 정부 안에서 만들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개시킨다. 라고 판단할 것인가는 또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정부가 요번에 그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내온 안과 그 진영 장관이 자신이 아니라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소득 인정의 차등 방안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진영 장관이 추진하려고 했던 소득 인정의 차등 지급안은 국민들이 장점은 그거죠.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쉽고 네,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뭐 소득이 하위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되게 국민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반발식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영 장관이 추진하려고 했던 안은 정부의 최종 안에 비해서 재정 급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록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즉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한다라면 재정 부담이 좀 적은 당장은 좀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그 미래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적은 정부 안이 합리적인 거예요. 많은 그 복지 관련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선 공약이고 뭐를 떠나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선 공약도 사실 연계를 예정을 했던 거였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가고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현 시점의 불만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냐, 미래 시대를 가지고 봐야 될 것이냐 봤으면 정부 안에 상당히 고심 끝에 나온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진영 장관이 추진하려고 했던 안은 당장의 불만을 없앨 수 있어서 자신의 복지부 장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득이 될 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 장관의 요번 안이 부결이 된 거잖아요. 정부가 선택을 했을 때 진영 장관은 스스로가 두 가지 경우죠. 자신이 이 모든 지금 당장 정부안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의 불만을 다독이거나 다 감싸 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사퇴 시기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만둬 버리면 국정감사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될 주무부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무부처 장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차관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각에서는 아마 서울시장을 노리고 승부수를 띄웠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원래 진영 장관의 사퇴설이 나왔을 때는 서울시장을 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진영 장관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에 대항해서 어느 정도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시고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 서울시장은 아마 무리가 아니실런지. 지금 당 분위기로는 공천받기 힘들 것 같아요. 뭐 공천도 이 상황에서 네. 새누리당 공천이 진영에게 간다.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 되는 거죠. 예, 팀의 선물이기 때문에 뭐 또 내년에 공천이 또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네. 시간이 사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또 6개월이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뭐 서울시당 공천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서울시장 공천, 그러니까 서울시장 공천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선거를 보고 본인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원칙과 신뢰와 같은 그런 식의 뭐 양심과 소신 뭐 이런 식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청와대에 이제 입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파워게임에서 밀린 건 아닌가라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있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그 예전부터 얘기했던 이제 뭐 대통령의 그 어떤 문고리 권력과의 어떤 파워게임에서 황태자로서 밀린 것이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또 비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하고 장관을 겸임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장관이 잘리면 장관을 그만 국회의원 뺏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돌아가면 되니까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하고 우리가 이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에 하나가 장관하고 그 의원 겸직을 그만두게 금지시키자라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안 됐잖아요. 현재까지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랬대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배지가 없었으니까 난 그만두겠다. 그 사람은 그거는 장관급이 아니지. 차관이 뭐야? 차관급이지. 청문회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문회 때 이제 겸직 금지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겸직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르겠다. 근데 겸직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영 장관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겸직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석에서도 그렇고. 근데 본인이 이제 지금 행안부 장관이 유정복 장관도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이신데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을 내놓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장관직에 제의를 받으신다면 장관직을 거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생각을 해본다면. 장관직을 거절했을 네, 임명직보다는 선출직에 있는 게 더 명예롭고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니까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출직으로서 할 수 있는 또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선출직 국회의원은 자기가 이제 법안을 이렇게 좀 발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또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은 장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각부의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매력이 다른 거죠.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글쎄. 근데 입법부랑 행정부를 겸임하는 거잖아요. 장관 하시면. 그게 이제 그래서 상권 분립이 언제 어긋나죠. 있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대통령제 헌법을 취하면서 사실은 내각제의 요소도 몇 개 들어와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국무위원과 그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또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법에서 하는 것을 충실하게 행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원형되면 또 나쁜 측면도, 삼권분립이 어긋난다는 측면도 있지만, 삼권이 완전히 분할해서 이렇게 삼각구도로 해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게 같이 돌아가 주는 것도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사법은 좀 얘기가 틀려지는데 행정하고 입법은. 그래서 이제 헌법 자체가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요번에 그 진영 장관의 사퇴를 둘러싸고 참 여러 가지 시각들이 우리가 지금 한 대여섯 가지 시각들을 다 짚어봤는데, 하나같이 다 저는 그 시각들이 다 어느 게 진실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진영 장관의 어떤 양심의 소산이라고 봤을 때, 자, 과연 진영 장관의 어떤 그 안이 과연 양심적이고 그 국가를 국민을 기만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였다?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양심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유기의 문제냐? 뭐 글쎄요, 저는 이거는 진영 장관이 그렇게까지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진영 장관을 생각하는,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행정부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무장관이 갑자기 호련이 사라졌다. 뭐 호련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사표 한 장 두고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돌아오라 했는데도 안 돌아오고 결국은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소신 있고 그랬다면 국정감사까지는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새 장관 임명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우리가 개인 회사에서도요, 나갈 때 후임자 오면은 임기 해주고 나가요. 그렇죠. 해주고 나가요. 장관으로서의 처신을 생각한다면 이번 것만큼은 정말로 진영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뭐 의견의 여지가 없어요. 참 양심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일처리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공직자로서는 아마추어적이고 절대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툴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진영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뭐 조용히 강연하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현직 의원이신데 그러면 안 되죠. 의원 아직 의원이지. 네, 현직 의원이세요. 열심히 또 국감 나가셔서 이제 진료 하시고 하시죠. 행정안전위 소속이신가요? 행안위 상임위 그쵸. 가셔가지고 이제 유정복 장관 상대로 이제 다시 그렇게 하시겠죠. 굉장히 기분이 묘하실 것 같아요. 저 얼마 전까지 장관이셨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장관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었는데 설득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양심의 소산이 있으십니까? 소신이 있습니까? 유정복 장관이 있다. 그때 국무회의 때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거기 계셨으면서 질문하시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패스. 질문 시간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진영 장관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보고 싶은 게, 이제 가끔 저도 요번에 찾으면서 낸 건데, 원래 3월에서 9월까지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랑 진주열 의원 사태가 있었죠. 당시 원내대표. 그렇죠. 그때 그걸 해결한 게 진영 복지부 장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율을 해결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직접 내려가셔서 조율을 하셨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당과 청와대 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장관이 직접 내려가서 해결을 한 거잖아요. 조율하셨으니까. 아니, 그건 얘기가 틀린 게, 지금 지방정부잖아요. 경남도지사가. 근데 진주의령 폐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정치행위라기보다는 행정행위예요.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건 여당과 청와대가 해결해야 될 일이 당연히 본인 일이에요. 이거 말을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복잡한 상황도 나가서서 해결했던 역량을 발휘하셨던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손을 놨느냐. 그 의무를 하고 싶은 거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게, 당시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진영 장관을 보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렇게 나와서 진행이 됐는데. 그 진주의료는 복지부 소관 사람이죠. 당연히 가야지. 그렇다고 수석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복지수석이 지금 최원영 복지수석이 내려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때만큼은 일을 참 잘 하셨는데, 능력적으로 잘 하셨는데 왜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망가지셨는지 좀 생각하는 게 많네요. 그런 식은 아직 굉장히 확실히 또 무슨 다른 정치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추문에 미리 또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미리 나간 거 아니야? 아니, 그러시지는 전혀 않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사실은 그 진영 장관이 이번 일을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좀 말만 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3년 주기 배신설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이러긴 하지만 오죽하면 황태자, 오죽하면 젠틀맨이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계시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반듯한 매너, 뭐 네, 매우 외모도 중요하시지만 그렇죠. 반듯한 외모, 첫인상 되게 좋으시고. 첫인상도 좋으시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시고 그다음에 또 맡으신 일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하시고 이런 성격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드문 삼선 의원이시거든요. 새누리당으로서는 용산 지역이시죠? 예, 용산구는 단독이죠. 가불이 없이 용산구인데 용산구의 17, 18, 19대를 경험하신 삼선 의원이시고 판사 출신의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이 학명파동이 앞으로 진영 장관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분간의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활발한 국정활동으로 국회의원의 위상을 다시 찾을까요? 정치적 소신의 발로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책임한 학명의 일종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